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간에 좋은 발효액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에 좋다는 의미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간에 좋은 걸 좀 소개시켜 달라. 근데 저희들은 사실 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단순하게 뭐 간에 어떤 약초가 좋다, 어떤 야채가 좋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이 간에 좋다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지금 피곤하니까 보약을 주세요. 또 지방간이 있는데 이건 치료약을 주세요. 그다음 간염이 있으니까 어떤 약을 주세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그 답변하기가 수월할 텐데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간이 좋은 거. 그다음에 또 숙취에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간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구분 없이 그냥 간에 좋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간에 좋은 거 이야기할 때는 간이 피곤하니까 내 피곤한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재를 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뭐 단순하게 자 구기자가 간에 좋다. 산수유도 간에 좋다. 근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구기자와 산수유는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도 구기자는 논에 물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눈발이 쫙쫙 갈라져. 그럴 때는 사람 몸의 간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간이 지금 피가 모자라거나 간에서도 수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모자랐을 때 그 수분을 채워주는 것에서는 구기자가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수유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탈진을 했어요, 이제. 너무 간이 혹사를 해서 과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산수유가 들어가서 흩어지는 기운을 쫙 모아냅니다. 그래서 간을 퍼져 있는 간을 탱탱하게 만들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산수유가 하는 일이죠. 또 지방간을 치료한다. 지방간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는 간이 하는 일 중에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과 또 다른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이 피곤해서 그 지방 분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지방이 간에 쌓여서 지방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럼 지방간을 그 해결하는 방법은 간이 피곤하지 않으면 지방간은 그냥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약을 달라. 참 이게 애매한 얘기인데 그 앞에 간이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지방간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푹 잠을 자거나 일을 중단하거나 그 다음 간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많은 야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야채는 간에 도움을 줍니다. 얘들이 결론적으로는 지방간을 해결하는데 아주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에 좋은 약초 이전에 내가 집에서 야채를 얼마나 먹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쉬어주느냐 그 다음 내가 얼마나 잠을 푹 자느냐에 따라서 굳이 약을 안 먹고도 지방간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지방간에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참 이 순번대로 밟아오면서 뭔가 보조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잠도 푹 자고 과로도 피하고 있고 음식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뭔가 보조적으로 더 주세요 할 때는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약만 달라, 약초만 구해달라. 그럴 때는 상당히 이제 저희도 답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어떤 내가 과로나 수면 부족을 좀 해결하고 있는 상태라면 청국장 가루가 아주 유효하다. 일단 중독성도 없고 안전하고 값도 싸고 장복을 해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청국장 가루는 내 몸에 들어가면 지방간을 분해하는 어떠한 단계에서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거 제가 권할 때는 아이고 청국장 가루 드세요. 이게 이제 제일 제가 효율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간염이 있는 경우에 보통 간염이 있는 경우에 뭐 저희가 한의사들한테 잘 오지 않습니다. 일단 양방으로 가서 간염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황달기가 오고 하면 뭐 그냥 그 보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간염에 대한 치료약이 이미 간염이 발병을 하게 되면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어서 이제 이 환자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체력을 올려주고 시간을 버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런 환자가 오면 한의학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러한 정상에 대한 간염에 대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마음대로 먹겠느냐, 간염 환자가. 이미 한약이 간에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던 터라 또 병원에서도 이 간이 문제가 생겼는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그 약초가 됐든 음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뜻 내가 간염이니까 한약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 한의원에서 정상적인 유통을 통해서 들어온 약재들을 가지고 정확한 처방을 쓰면 전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간염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 한방업계의 어떤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염 환자들은 한의원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본인이 간염 초기에 그걸 모르고 오셨다가 저희 같은 한의사들이 약을 줘서 치료 효과를 본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간염이 왔을 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합니다. 간단한 처방을 합니다. 주로 백년초나 천년초나 알로에를 발효시킨 액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많은 증상의 호전이 생기고 병원에서 수치 검사를 하면 간염 수치 검사를 하면 GOT-GPT 수치가 거의 정상화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간염 환자가 왔을 때 이러한 그 발효액 처방을 해보면 아직까지 실패한 경우는 없다고 제 기억에는 그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이 어렵냐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다. 대신 뭐 한의원에 그게 많이 오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약재들도 그 발효를 해서 비상으로 갖고 계신다면 굉장히 좋겠다. 또 이런 간염을 치료하는 약재들은 대부분의 간 피로나 숙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숙취 제거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느 산에 갔더니 그 숙취를 제거하는 약초가 있더라. 이걸 먹었더니 그냥 그 다음날 아주 말짱했다. 또는 뭐 술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주위에서도 아마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약에서 보약으로 나오는 성분들은 이 숙취 제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십전대보탕, 쌍화탕, 보중익기탕, 육미정한 대부분 다 먹으면 숙취에 대해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를 이런 보약들이 많이 배출시킨다는 개념보다 몸 전체 기능을 올려서 빨리 해독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소를 빨리 빼내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능이 증가되니까 숙취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야채들 우리가 그 시장에 가서 당근, 케일, 브로콜리, 그다음에 쑥, 미나리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숙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야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폴리페놀 성분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오면 기능을 향상을 시키죠. 그래서 기능이 향상이 되니 어쨌든 독소는 빨리 배출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액을 가지고 만약에 간에 좋은 그 발효액을 만든다 했을 때 사실 종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 구기자 같은 경우에 아까 간이 말랐을 때 피가 모질하거나 수분이 모질할 때 구기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매실 담그듯이 매실 발효액 만들듯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청국장 만들듯이 해서 또 만들어서 가루를 내서 복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구기자, 산수유, 그다음에 청국장, 그다음에 알로에, 백년초, 천년초
그다음에 대부분의 야채들이 다 간이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있지만 그냥 그 중에서도 내가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한테 맞는 것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